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5월 30일 일요일인데요. 오후입니다. 언제 올릴 영상일지 모르겠고요. 일요일이니 한번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찍는 건데요. 이준석 바람, 이준석 태풍, 돌풍 또는 이준석 현상, 이준석 신드롬 이런 말들이 요새 언론의 지면을 장악하는데요. 이준석 바람은 넘어갔고 돌풍 바람도 넘어갔고 태풍급으로 오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고 현상과 신드롬은 맞는데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그죠? 정치적인 용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문화적인 용어라는 거죠. 이준석의 신드롬은 현상 신드롬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고 있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이준석의 그 현상은 최소한 5, 6년은 유지될 것이다 하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서 왜 지금 이준석 바람이 불고 있고 이준석 신드롬을 넘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걸 바꿀 텐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영상을 찍는데요. 너무 후진성을 면치 못했어요. 그동안 대한민국 문화와 또는 대한민국 정치 문화는 너무 후진성을 넘지 못했는데 요번에 이준석 태풍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1988년, 9년 처음으로 그 종합상사에 취업하고 미국 출장을 가게 됩니다. 일반 평사원으로 가게 되는데요. 당시에 미국에 가려면은 비자 받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저와 같은 직장에 있는 애들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가 떨어지고 오면은 총무 감사과까지 갔어요. 감사과까지. 왜 떨어졌냐? 창피하게 그것도 떨어지고 왔냐고 막 조질나게 깨지고 그랬어요. 인사국과도 나중에 반영되고. 평사원으로 처음에 미국을 갔는데 처음 간 곳이 미국, 그 다음에 LA, 그 다음에 캐나다 몬트리올을 갔는데요. 당시에 내 아내 되는 사람들의 친척이 미국에서 뉴욕과 LA에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 아내도 당시에 뭐 20대였고, 아내의 그 조카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친척 동생들이 대부분이 뉴욕대, UCLA,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었어요. 예일대 다니는 놈도 하나 있었어요. 그들이 20살 또는 21~2살 이랬는데, 걔네들하고 주로 많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어울렸는데요. 당시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아니, 의사 하던 애가, 어디 다니는 애가 갑자기 변호사 하고 싶다 그러고, 월가 다니던 애가, 아니, 난 그것 때려치고 말해, 연극한다 그러고, 애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3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대단히 충격을 받았어요. 문화적인 충격. 쉽게 말해서 직업의 이동이 자유롭고, 자기가 가는 길이 뭔가 좀 불편하고, 또는 미래가 불안정하고 자기의 적성에 안 맞으면은 쉽게 전과도 하고 쉽게 직업도 옮기더란 말이죠. 그렇죠. 요새 와서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몇 년 전부터 수년 전부터 신문 지면에 장식하는 것이 뭐 스튜디오 하다가 뭐 하고 또 뭐 하다가 직장직하고 또 뭐 하다가 아나운서하고 아나운서 하다가 변호사 시험 로스쿨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회자되죠. 그리고 요새 젊은이들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이직을 하고 다른 직종을 찾고 다른 데 취업 도전을 하고 이런 게 숱하게 나오죠. 그죠? 그게 MZ 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의 특징입니다. 그게 벌써 미국에서는 30여 년 전에 일어났었고 그 나라는 원래 그랬어요. 그 노동유연의 사회니까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서 싫으면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차려가는 그런 게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전에 1대 99 그죠? 월가의 자본가들의 미국의 경제를 해치고 월가 매니저들이 떼돈을 버니까 1대 99 운동을 한 사람들이 미국의 20대 30대들이었죠.
그렇죠. 그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단히 역동적이에요. 걔네 데모할 때 보세요. 어? 우리나라 같이 뭐 이 팻말 들고 어쩌고 저쩌고 구호 외치고 촛불 들고 아니지 않습니까? 총칼이 난무하고 그죠? 방화, 총격전 난리 나잖아요. 프랑스도 그랬죠. 영국도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의 데모 방식은 보면은 선진 민족이라 그런 게 아니라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유교, 억눌린 유교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 이준석 현상의 일의 신드롬을 보고 있으면은 그동안 10년 전에 10대, 20대들이 10년 후에 20대, 30대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한 게 말입니다. 10년 전이에요. 이명박 시대 때. 그죠? 3만 불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3만 불은 말입니다. 뭐니 해도 3만 불은 머니가 돈이므로 3만 불한 머니는 선진국어를 상징하는 겁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인구가 많고 적고 안에 따라서. 그 시대가 과거의 10대, 20대가 10년 전에 그죠? 지금 10대, 20대, 30대로 변하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는 이 친구들이 10대, 20대, 현재 20대, 30대들이 자기한테 불편을 주고 자기의 권리를 침해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또 자신들은 개인주의에 쉽게 말해서 금육주의예요. 돈을 버는 게 최고의 목표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그죠? 파이어족으로 가는 게 이 친구들의 꿈이에요. 국가와 민족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내가 잘 삶으로 국가가 부강하고 내 가족이 행복해야만이 국가가 좋다는 거죠. 그런 욕망과 욕구를 솔직히 그런 욕망과 욕구를 갖다가 그 친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건 뭐죠? 자기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주의, 자본주의, 보수의 거의 보수 가치에 맞는 소리죠. 그 20대, 30대들이 그런 개인주의 성향, 자기 개발적인 성향, 자기 성장 성향 그런 것들이 자기의 문화적인 향유, 더 발전적인 향유 이런 것은 전부 다 보면은 보수의 가치에 입각하죠. 좌파가 아니라. 그런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엮이면서 국정농단이 나와서 이 친구들은 안 되겠다 갈아보자 하고 문재인 쪽으로 좌파의 선동에 넘어갔고 그걸 갖다 한 4, 5년 보니까 이건 뭐야? 문재인이라는 놈은 말이야. 더하네? 지금 완전히 미친 짓을만 하네? 이렇게 된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10여 년 전에 10대, 20대들의 욕구가 현재 20대, 30대 된 그들이 억눌렸던 감정을 갖다가 그걸 불을 당긴 게 문재인이라는 소리죠. 문재인 정권.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상 또는 조선 한반도 5천년 역사상 최고로 문화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최고로 세계적인 견문을 넓힌 세대고 최고로 문화적인 최고로 많이 배운 세대고 최고로 멀티한 세대고 최고로 AI를 비롯한 인터넷 세대다. 이런 거죠. 이 친구들이. 그런데 우리가 왜 전 세대보다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보다 못 사는 곳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문제죠. 욕망과 욕구는 하늘만큼 크고 근데 현실은 보니까 자기들이 취할 건 없더라. 누구의 책임인가? 그죠? 아버지, 엄마, 할배, 할매들의 꼰대들은 보면은 그죠? 문화 같지도 않은 문화. 그죠? 자기들의 정치 의식 같지도 않은 정치 의식을 가지고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그런다.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요번에.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20년 전부터 캐머런을 보라, 블레어를 보라, 그죠? 오바마를 보라, 클린턴을 보라, 저 영국의 뭐 누구야?
아니, 캐나다의 터, 그 친구를 보라, 마크롱을 보라 이러면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실리만 챙기더라.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요. 왜 이준석 신드롬이 이렇게 나오는가? 그 평론가들이나 또는 이제 그 신문 지상에는 지면이 좁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니까 또 고급스러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대로 말을 안 하는 거, 못 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겠죠. 근데 공학으로 20대, 30대를 보고 현 정치를 보면은 그 친구들은 패러다임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저는 봐요. 뉴 패러다임에 저항하는 소리다. 문재인 저놈아는 뭐 맨날 뉴딜, K K 한류, K 팝, 그건 네가 했냐 임마? 또 뭐 K 백신, K 방역, 아주 꼴값을 해요. 그런 거 가지고 젊은 세대가 움직일 세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자.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이준석의 학력을 갖다가 제가 칭찬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나경원의 아들도 예일대, 그죠? 그 유명한 사립대 수석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인재죠. 나경원의 아들도. 그런데 나경원이는 왜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을 갖고 있으면서 왜 그런 식으로 사고의 유연성이 부족한가 하는 문제죠. 그게 나경원이는 현재에 갇혀 있고 현재의 권력욕에 갇혀 있다는 게 때문에 그러죠. 나경원은 뚝 떨어지고 있으면은 고고태보다 훨씬 많이 세상을 관조하고 이준석의 대단함과 이준석을 지원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있어요. 이준석을 보자. 서울과학고를 나왔고, 그렇죠. 서울대를 들어갔고, 하버드대 가서 컴퓨터공학과 경제학을 전공했다. 이준석이가 하버드 가서 생활한 게 6, 7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5, 6년. 그죠? 서울대 1학년인가 다니다가 하버드로 갔으니까. 한 4, 5년, 5, 6년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학부가 중요하죠. 그런데 그가 살아온 20대 초반의 그 청춘은 미국식 삶의 방식이었고 과학적 논리를 습득한 청년이었다. 그렇죠? 그 청년이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박근혜의 픽업에 의해서 정치에 발을 들인 것은 큰 꿈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준석이가 어제 매일신문에 그 유튜브 라이브 생방에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내 하버드 동기들은 미국의 차관급으로 가 있고 차관급으로 활약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벌써 미국하고 세계에서는 벌써 사회 리더 지도자급으로 화려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나는 10년 동안 걔 죽만 썼다 이런 말을 하죠.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게 한국의 정치 문화고 한국의 구태의연한 기득권 세력 조선 유교가 그대로 내려와서 한국을 지금 장애를 막고 있다는 거죠. 발전적 장애를 발전을 갖다가 장애적으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게 현세되고 과거 현실이고 과거 현실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근데 이준석이가 왜 갑자기 지금 떠는가? 이게 웬 바람이냐? 웬 돌풍이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이준석은 어렸을 때부터 명석했고 서울과학고가 제일 들어가기 힘들어요. 과학과 중에서는 최고예요. 우리나라 과학고 중에서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하고 서울대를 들어가고 하버드로 뛸지게 과학적인 논리와 과학적인 그 논리는 말이죠. 굉장히 냉철해야 돼요. 그죠? 경제학 같은 게 사회과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컴퓨터공학은 그냥 과학이고 그렇죠? 그런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그런 논리로 무장한 애가 미국식 교육을 받았다. 미국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걸 한번 자기는 대한민국에 와서 박근혜에 픽업되면서 한번 사회를 혁신시키고 자기도 그게 동참해 보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그 길이 막혔었다. 누구에 의해서? 기득권, 정치의식과 문화의식과 사회의식이 변하지 않은 국민들에 의해서 막혔었다. 그게 이번에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도에 말씀드렸죠. 이준석의 냉철한 분석과 사회과학적인 분석과 그죠? 그 정치적인 꿈을 기존에 우리 틀 안에 갇혀가지고
어린 놈, 젖비린내 나는 놈, 구상유치, 나이 어린 놈이 뭘 알아? 이렇게 됐던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의 10대, 20대가 10년 전에 10대, 20대가 현재 20대, 30대가 됐죠. 이준석과 같이 자란 세대고 그렇죠.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와 세계적인 디지털 문화와 또 미래 문화를 갖다가 향유한 세대란 말이에요. 이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10년 후, 20년 후를 끌고 갈 주력 세대가 되는 거죠. 그게 이준석이가 투영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재 20대, 30대가 처음부터 보수적인 경향이 있었는데 좌파의 선동에 의해서 그들이 이용을 당하다가 이제 보니까 좌파의 실체를 알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수가 괴멸하는 과정 박근혜 정권을 보면서 보수의 가치조차 없는 수국골통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고 문재인을 지지하다가 문재인이 그보다 더 심하고 좌파니 우파라는 개념에 대해서 자기들의 10대, 20대, 20대, 30대의 전 생애를 좌파든 우파든 그런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은 10대, 20대가 지금 20대, 30대가 됐으므로 솔직히 중학생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인식이 되려면은 정치적인 인식이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좌우로부터 자기들의 생활에 침해를 당했다. 이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대를 갖다가 자기들의 혁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게 대체적인 고고TV의 생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준석 신드롬이 있고 정치 패러다임에 드디어 20대, 30대들이 강력하게 동참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도 이때까지 대한민국 헌정사 75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적인 인물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리고 이준석이 같은 경우 보면은 요번에 당대표가 되든 안 되든 이준석은 정계의 중심으로 갖고 패러다임의 변화에 선두가 설 것이며 당대표가 되고 국힘을 계획과 대선 주자의 승리를 성공하든 실패하든 이준석 정치혁명의 중심에 설 것이고 새로운 정치 현실의 새 패러다임으로 간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거창하게 말씀드리나요, 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석이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50대, 60대들이 그렇게 자식한테 투자하고 너는 바뀌어라. 너는 성공해라. 너는 나를 뛰어넘어라 하면서 왜 50대, 60대, 특히 60, 70대 할배들은 왜 이준석을 그렇게 비토하고 지엽적인 걸 가지고 공격하는지 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은 지금 70대, 80대, 90대들은 좀 그렇고 70대, 80대, 60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인생들이 잘못 살아온 거를 반성해야 된다 하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고고TV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 모양 요 꼴로 몇백 명 안 보시지만은 내 인생의 젊은이를 투영해야지 어떻게 젊은이 보고 우리를 이해해달라 그러느냐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리를 이해하고 싶은데 왜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우리를 갖다가 제일 많이 배우고 요새 20대 30대들이 제일 많이 배운 애들이에요. 제일 많이 배우고 우리를 제일 많이 배우게 한 부모 세대가 우리를 왜 압박하는가? 그럼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이 뭐고 우리 보고 성공하라는 목적이 뭐고 너희는 잘 살아라 하는 성공한 목적이 뭔가? 그 문화적인 정치적인 문화가 지금 대충돌하는 과정이에요. 요번에 이준석이가 신도롬이 나오고 이준석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이준석 유가 나온 거예요. 요번에 이준석 유가. 할 이야기 많지만 자꾸 흥분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이런 거 한번 찍어봤고 모르겠어요. 이런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지 맨날 욕만 달리니까.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힘!